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2024년 1회 기출문제 분석 영상입니다. 풀이는 아닙니다. 풀이는 아니고 그냥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라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이죠? 2023년 4회차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조금 배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난이도를 조금씩 이제 다르게 하는 그런 방식의 시험이 기능사 시험이죠. 그죠? 그렇게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도 좋았고 시험 운도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안 좋았을 때 있죠. 1.6%, 1.7% 이렇게 나왔을 때 난이도가 헬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험 보신 분들은 참 많이 힘들어했죠. 그죠? 두려워했고 근데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마 되게 좀 좋지 않았을까, 만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26년도부터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뀌고 실기가 작업형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이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 너무 갑자기 어렵게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기출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안 기준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는 모르죠. 그죠? 모르지만 수험생들의 그 의견들, 그 제 블로그에 올렸던 답글을 달았던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그 비스 서민 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이렇게 복원을 실시간으로 하시니까 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이 올리시는 복원하셔서 올리시는 그런 문제들, 그 답안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시험 본 학생들의 의견 제가 문제를 빨리는 못했지. 어, 복원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보여줘서 야 이렇게 나왔다는데 맞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조금씩 수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기출 문제가 얼추 한 10문제 정도가 나온 것 같고요. 난이도가 그래도 하에 해당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두세 문제 정도는 보여요. 근데 진짜 뜬금없이 나왔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냥 분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한 문제 정도는 정말 안 봤던 문제, 전혀 안 봤던 문제가 코딩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좀 괜찮았다. 네. 그래서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BSQL이죠. 이거는 제가 항상 한 과목으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게 일곱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운영체제가 지금 세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죠.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세 문항이 나왔고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가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시스템으로 공부를 좀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프로그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반드시 혼자 힘으로 푸세요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기본을 잡으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서 제가 분석하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석하는 방법을 자꾸 터득하셔야 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분석해서 결과를 쓰는 그게 도움이 되실 거고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준비해야겠죠. 준비하시고 그리고 DBSQL 꽉 잡아야죠. 그죠?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예, 잡아야 됩니다. OS하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요렇게는 무조건 꽉 잡아놔야 돼요. 꽉. 암기 과목이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애플리케이션은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시간이 많은 경우는 뭐 해도 되지만 추천하진 않죠. 그냥 기출문제나 뭐 시험점 마무리, 모의고사 이런 거 올려놨으니까 그런 걸로 분석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듣는 게 좋죠. 사실은요. 근데 시험 준비 기간이 좀 짧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세 과목과 프로그래밍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어, 자, 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 저작권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지 않고요. 저는 그냥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만든 것 뿐이고 원 문제의 저작권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의견이 두 개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망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는지 메시형이죠. 망형 네트워크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다는 분이 있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2022년 1회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이렇게 뽑아놨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됐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것도 그 제가 기출 문제를 좀 보니까 2020년 이전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망형 데이터베이스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낫겠죠? 다른 게 또 있잖아요. 뭐 트리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기와 실기가 전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 필기에서 배웠던 공부하셨던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보시고 그냥 합격했네, 뭐 하루만 공부했는데 합격했네, 뭐 물론 축하드릴 일이지만 실기를 대비한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기본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 강의를 좀 충실하게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실기 공부하실 때는. 자, 이런 문제들도 제가 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는 이제 출제됐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이나 나왔죠. 그죠? 2020년 2회차, 2023년 1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해빙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풀이는 아닙니다. 풀이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인강업과 계약이 되어 있고요. 또 학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 영상은 두목넷과 저희 학원에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2020년 차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좀 해주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풀이할 때는 이걸 쭉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얼터하고 크리에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DDL이잖아요. DDL, DML, DCL 이렇게 있는데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각각의 명령어가 어떤 명령인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무려 3번이나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3번이나.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왔었고요. 이건 뭐야? 네. 이 오타 지적 많이 받고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얘도 이렇게 복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DDL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만 공부할 거예요. DML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DCL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랜트나 롤백 이런 것들도 다 출제가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게 출제가 됐던 것들은 제가 난이도를 하루 매겼었어요. 그래서 속성과 관계에 대해서 또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3회차 문제였던 거고요. 자, 얘는 슈퍼키도 출제가 됐던 문제였죠. 슈퍼키, 기본키, 외래키.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은 다시 한번 좀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슈퍼키 나왔으니까 또 나온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있죠. 그죠? 근데 기본키가 나오기도 하고 외래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 프라이머리 키 뭐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2022년 4회차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on이죠. 그죠?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복원을 하셨길래 저도 한번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복원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 문제는 이제 신규 문제입니다. 신규 문제이지만 개정 전에 다수로 출제가 됐었고요. 제 교재에서는 156쪽의 2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스케이드 같은 경우는 개정 전에는 뭐 수차 나왔던 문제, 너무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얘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기출 문제만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DB하고 SQL 같은 경우는 그냥 꽉 잡고 있어야 되니까 강의를 좀 충실하게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문제를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운영체제 하하 문제인데요. 이거는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뭐 유닉스, 리눅스 뭐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길래 복원을 해봤고, 요거는 이제 요때 출제가 됐던 건데, 요때 이제 요렇게 요거는 이제 LS를 묻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유닉스의 LS에 대한 그 명령과 똑같은 윈도우 프롬프트 명령, 그러니까 도스 명령이죠. 도스 명령을 찾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이라고 했지만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문제이긴 하지만 필기 시험에서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분할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일괄 처리, 뭐 분산 처리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였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편하죠, 그죠? 되게 편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분석 영상 찍을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윈도우 키 그냥 다 외우라고. 윈도우 키 그냥 싹 외워버리고 출제됐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딱 신규 문제입니다. 이거 신규 문제이긴 하지만 윈도우 키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맞추지 않았을까? 다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얘는 뭐 출제가 됐던 문제죠. TCP와 UDP에 대한 그런 문제였고요. 자, 얘는 이제 신규 문제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필기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망형, 메시형, 링형도 있고 버스형도 있고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툭 나오면 요것만 공부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 필기책 뭐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구입했거나 제 거를 뭐 교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은 링형에 대해서 뭐 버스형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을 다 하니까 그걸 공부해야죠.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망형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IPv4에 대한 문제인데 뭐 이것도 뭐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 뭐 이런 거가 나온 적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2비트가 출제가 됐대요. 네. 다음 요거는 이제 인수 테스트인데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충실하게 공부했던 분들한테는 좀 허탈했다고 해야 되나? 다행인 거죠, 그죠? 뭐 좋은 거지.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그냥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는 아싸주의. 아싸. 맞았어.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5점짜리인데, 그죠?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걸 인수 테스트를 당연히 적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인수 테스트에 해당하는 걸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복원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요. 이건 이제 시험화 문제인데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죠. 포문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문제인데 제대로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산하지 말라고. 암산. 절대 암산하지 말라고. 쓰세요. 아무리 쉬워도 써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정쩡했다, 내가 한번 놓친 것 같다, 한 번 더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시간 1시간 반이면 정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시간 지나서 우르르 나간다 그래가지고 맨날 얘기하잖아. 나간다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엉덩이 들썩들썩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있어요. 접수비 내고 지금 내가 4시간 투자해가지고 시험장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힘들게 왔는데 사람들 나간다고 따라 나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앉아 있어요. 끝까지 앉아서 확실한 답안일 때 답안을 제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독관 나가라고 안 해요. 안 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난이도를 내가 상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커마를 배웠던 분들은 트림이라는 게 뭔지 알 거예요. 트림이라는 게 공백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다면은 당연히 어렵지. 이게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으로 그냥 했습니다. 다음 이 문제는 분석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분석이 쉽죠. 그리고 이소드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이소드라는 이 함수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홀수잖아요. 이게 홀수이면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그래도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니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 했습니다. 자, 얘도 좀 분석은 되게 쉽죠, 그죠?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함정이 안 빠지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죠? 저는 뭐 소문자로 써가지고요, 이게 앞에 대문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틀리다고 하겠지.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문제 있는 대로 써야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 전에 풀이죠. 전에 제가 오버라이딩이 나오길래 오버로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매개변수의 타입이나 개수에 따라서 하는 게 오버로딩이라고 왜 더듬지? 오버로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고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걸 또 모르니까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지금까지 평이했거든요. 평이했는데 만점 나오면 되게 자존심 상하지. 출제자가. 그죠? 만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막 그냥 화가 나나 봐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모두 자격증은 그래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내야 돼요. 내야서 만점자를 안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너무 쉬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고 좀 한숨 쉬었던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이게 기능사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19문제를 보고 나면서 싱글벙글 웃었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해했습니다. 뭐 좌표 구하는 건데 뭐 괜찮습니다. 뭐 그냥 쿨하게 틀려줄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번 시험은 그랬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랬고요. 근데 또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충실하게 준비하세요. 아싸, 이번 쉬었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되겠지. 2회차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집중하시고 공부하시고 폭넓게 좀 준비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는 완전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시험장을 가시길 바랍니다. 풀이 강의는 좀 이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복원을 이렇게 지금 분석 영상을 했는데 문제를 좀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확실하게 이제 되면은 그때 기출 문제 강의를 빠르게 작업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목넷에 올리겠습니다. 두목넷에 올리고 저희 학원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복원하게 되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네, 한다맨이었습니다.